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시카고 배우인 자시 스몰렛 19면엔 이 자해 자작극, 이것은 진짜 드라마보다도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인 엠파이어의 인기 출연자인 그가 시카고를 무대로 벌인 자작극인데, 그 내용은 그가 인종차별주의자고 또 반동성애자들로부터 새벽에 폭행을 당했다 하는 신고였는데, 그가 이것을 이제 경찰에 신고한 지 3주 만에 그가 피해자에서 범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토리가 온통 세상을 들끓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레이시즘, 그리고 엔타이 게이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것이 문제고, 또 범죄 학상으로 아주 교묘한 자작극이었다는 것, 그리고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범죄를 악용했다는 점, 또 범죄 동기가 배우로서 세상에 관심을 더 끌고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또 이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 시카고를 무대로 이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점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소위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트럼프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끌었던 자시 스몰렛 이 사건의 경위와 그동안의 수사 경위, 그리고 여러 각계의 사회적인 반응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년 36살인 그는 팍스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 드라마 엠파이어에 출연하는 인기 배우입니다. 그는 동시에 싱어고 또 송라이터입니다. 그가 3주 전에 경찰에 이제 폭행 피해 신고를 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귀가하는 길에 새벽에 2명의 괴한이 접근을 해서 그의 목에다가 교수 형식 올가미를 씌우고 구타를 했다. 그리고 그때 가해자들이 인종적인 욕설을 했고 반동성애적인 욕설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그 내용은 지금이 MAGA 시대인데,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시대인데 라고 말을 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동성애자고 또 흑인이고 또 동시에 인기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 폭행 신고는 당장 세상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범행에 쓰여졌다고 신고가 된 누즈, 이 교수형 올가미는 과거 흑인 노예 시대에 아주 극렬한 인종차별주의를 상징하는 매우 민감한 물건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근처에 있는 55개의 카메라 영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용의자 2명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용의자를 신문을 해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의 고백에 따르면은 스몰렛이 자작극이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폭행 가해자 2명에게 $3,500씩을 주기로 했고, 또 상세한 범행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리허설까지 거쳐서 가짜 범행을 저질렀었다, 이런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그가 이 폭행 사건 전에 또 하나의 꾸며낸 그 협박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가 협박 편지를 공개해서 세상에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정도의 사회적인 반응이 없게 되자 제2차로 이런 폭행 사건을 꾸며내게 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의 동기는 그가 사회적으로 또 연예계로부터 더 많은 어텐션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가 드라마 엠파이어에서 받은 출연료에 대해서 그가 불만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잔꾀로 시작된 범행이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 결과 결론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쿡카운티 검찰이 그에게 중범죄인 경찰에 대한 허위 신고 죄로 입건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에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체포가 됐다가 반드를 내고 일단은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날조극이 밝혀지자마자 사회적인 반응이 매우 거칠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수사 경위를 밝히던 시카고 경찰국장인 에디 존슨은 이 수사관으로서의 그 냉정함을 완전히 깨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의 분노를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레이시즘의 고통과 분노를 악용해서 자신의 경력 쌓기에 이용하려고 했었다. 그는 시카고 전체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어조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반드 청문회를 주관했던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매우 비열하고 매우 사악한 것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세네터 카밀라 해리스도 나는 매우 크게 실망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스몰렛은 아직 이 사건이 헤이크라임으로 수사를 받던 시점에서 ABC 방송의 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게 될 수 있는가, 얼마나 가증스러워질 수 있는가를 만천하에 보여줬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작극으로 인한 앞으로의 영향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신고되는 헤이크라임, 이 혐오 범죄가 매번 진위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이크라임, 인종, 무슨 민족 이런 것 때문에 범죄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보수계 측에서는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왜 혐오라는 것이 꼭 다수인 백인의 잘못으로 치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작년만 해도 약 2천여 건의 혐오 범죄가 신고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둘째로 정치적인 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그가 MAGA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제 꾸미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수 측에서는 아주 좋은 할 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주요한 언론들을 가리켜서 공개적으로 페이크 뉴스라고 공격하기를 수없이 거듭했는데 이제 앞으로 페이크 크라임, 페이크 스토리, 페이크 특검, 페이크 의회 할 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다. 그런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진보계 방송인 CNN의 앵커 단 레몬이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계 언론들이 이 스몰렛을 점심 식사거리로 아주 크게 씹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버지니아주의 거버너, 루테너 거버너, 어터니 제너럴이 모두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섹스 스캔들에 엮여서 진보 성향 정치인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신이 나는 비판거리가 제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모두 모순과 비리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재거리가 제공이 된 셈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세계 114개국 주교회 의장과 캐톨릭 수도회 대표 등이 모인 바티칸 회의에서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피해자들의 육성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은 15살 때부터 자신을 학대한 사제로 인해 3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제가 자신을 때리며 낙태를 강요했다고 증언도 했습니다. 100번 이상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교회 지도부가 학대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칠레,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사제들의 성학대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가운데 열렸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개막 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정의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배우 자시 스몰렛을 경찰에 대한 허위 신고 중범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3주 전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그의 신고가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디 잔슨 경찰국장은 그가 자신의 배우 경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시즘을 악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오는 27, 2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코헨은 27일엔 하원 정보개혁감독위, 28일엔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정치자금법 준수 여부, 트럼프 재단의 사업 관행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헨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의 핵심 증인 가운데 한 명이어서 그의 청문회 증언에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달 8일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다음 달 공판에서 매너포트에게 제기된 세금, 금융사기 등 8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밀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 매너포트를 가장 먼저 기소하면서 최고 24년의 징역과 최고 2,4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 또한 매너포트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CC에 가담했던 딸의 귀국을 추진 중인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론은 2014년 11월 엘라바마를 떠나 ISIS 저직원과 결혼한 미국인 호다 모타나의 아버지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마이크 폼피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20일 성명을 통해 호다 모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며 미국은 그를 데려올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모타나의 미국 시민권 소유 여부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현지에서 양측 특별대표 실무회담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한국의 북핵 협상수석 대표 이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의 총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18년에만 총기 소유 허가 면허 만여 건을 지문 미제출 등의 이유로 취소했는데 이 중에 75%는 이 통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로라 총격 사건의 범인도 2014년 경찰의 취소 통보를 무시하고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계속 소지해왔습니다. 10살 난 초등학교 학생이 칼을 갖고 등교해 학생들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롬바디에 있는 파크뷰 엘리멘터리 스쿨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어제 부엌용 칼을 갖고 등교해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미성년 협박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한때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0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밤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 주일 강한 바람과 함께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9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2도, 밤 최저 12도입니다.